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계했던 판사 및 검사들의 운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이 다 돼 가다 보니 법원과 검찰에도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일자로 판사 1043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고, 법무부는 1월 30일자로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판사 인사에서 제가 유심히 살펴본 판사는 6명입니다.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사 3명, 그리고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판사 3명입니다. 1심 재판장을 맡은 김세윤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가 이동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배석 판사였던 심동영 판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로, 조국인 판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세윤 판사의 경우 영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좌천된 것도 아닌 평범한 인사라고 합니다. 2심 재판장인 김문석 판사는 사법연수원 원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만약 김문석 판사가 서울 고등법원 법원장이 되었다면 본인도 만족했을 텐데 인사 결과를 보고 아마 대단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석 판사였던 진광철 판사와 배용준 판사는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의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대전고검 검사라는 한직에 있으면서 TV조선 이신동 기자와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문을 대비해서 만든 제2의 재단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끔 조언한, 그리고 코치한 그런 검사입니다. 검사 한동훈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요상한 사건의 수사팀장으로서 양성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구속했고, 이 수사를 빌미로, 양성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빌미로 엘리트 판사 100명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은 박영수 특검이 특검 출범 후에 제일 먼저 특검 파견 검사로 요청한 그 검사들입니다.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세 사람의 특수한 관계는 제가 윤석열 사단의 권력 지도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이 정권에서 자기 검찰총장 후보
영순위로 꼽히는 검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 때 충신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기용해버리면 아주 기가 막힌 인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왜? 윤석열 검사에게는 두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검찰총장이 되려면은 고검장, 즉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합니다. 검사들도 평검사,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 이 4단계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는 뭡니까?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평검사 윤석열을 검사장에 승진시키면서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는데 검사 서열을 의식하다 보니까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한 단계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곧바로 검찰총장에 기용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의 난제가 뭐냐?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임기제 검찰총장이고 또 그 임기가 언제 끝나느냐? 올해 7월 말에 끝납니다. 7월 말에 끝나는 검찰총장을 6월 달에 갑자기 바꿔친다는 거, 이건 조금 누가 봐도 이거는 여론이 바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윤석열을 기용하기 위해서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을 경질했다. 그런 비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복잡한 두 가지 난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난제를 풀어줄 아주 절묘한 묘수가 있었습니다. 절묘한 묘수. 그게 뭐냐? 수원 고등검찰청 신설입니다. 수원 고등검찰청.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가 수원에 고등법원하고 고등검찰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1일에 개원을 합니다. 정식으로 3월 1일부터 업무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검사 윤석열을 수원 고검장에 임명했다가, 그러면 이제 지검장에서 고검장이 되니까 임명했다가 5개월 후 7월 달에 문무일 총장 임기가 다 끝나면 그때 가서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은 아주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인사의 경우에도 자, 수원 고등법원 3월 1일 날 문을 여니까 그 신설을 감안해서 대법원 그 판사 인사에서 신설되는 수원 고등법원장에 김주영 판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 인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찰은 이번 인사에서 수원 고검장에 대한 인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달 후에 지금 문을 열 검찰청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권 내부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에서 무죄, 그런데 2심에서 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서영교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것 말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기성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는 2월 25일에는 문재인 정권의 초대 정무수석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25일 날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1월 28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이제 재판이 다 끝나고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6천만 원. 그 구형을 받았어요. 뇌물수수.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지금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2월 25일 선고에서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중형이 선고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입을 타격은 매우 큽니다. 이 정권의 초대 정무수석입니다. 그런 사람이 뇌물, 직권남용, 그리고 횡령, 업무상 횡령, 그걸로 구속된다? 자, 이런 지금 여권 내부가 아주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을 지방 그 수원 고검장에 보내버리면은 법원을 통제할 수단을 잃게 됩니다. 법원 통제는 지금까지 누가 해왔습니까? 한동훈 검사가 해왔던 거예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해가지고 100명의 엘리트 판사들을 이미 딱 조사해가지고 명추를 한동훈 검사가 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런 한동훈 검사도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집권 여당이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할까요? 서영교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를 공개한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 검사는 여당한테 집권 여당한테 불리한 이런 사안을 왜 공개를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한동훈 검사가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을 딱 기소할 때 그때 서영교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 그 뭐냐? 이미 언론에 다 보도돼 있죠.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자기 지인의 아들을 구해주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는 부장 판사를 서영교 의원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런 제목을 씌우고 이렇게 약하게 해라. 소위 재판 그래. 그거 부탁했다. 그 혐의는 한동훈 검사가 임종원 차장을 기소할 때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여당한테 불리하니까. 그리고 검사들은 수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 모든 걸 다 기소 안 합니다. 일부는 캐비넷 속에 탁 넣어놓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 쓰려고 딱 숨겨놓습니다. 딱 숨겨놨는데 아니 임종원 차장 재판 자 변호인들 전원 사퇴하고 지금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원 차장이.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6개월 안에 이거 뭐 재판 결과도 안 나오고 그냥 임종원 차장은 그냥 불구속이란다. 구속 취소로 이제 6개월이면 6개월만 재판을 끝내야 되니까 6개월 되면 그냥 구속 취소로 석방될 그런 위기에 처하니까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추가 기소. 이미 기소를 하고 또 추가 기소. 추가 기소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서영교 의원의 이 혐의를 임종원 차장에게 딱 부과한 겁니다. 이 서영교 의원 이 혐의를 갖고 임종원 차장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나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추가 영장 발부해서 계속 감옥에 가둬놓겠다. 그 때문에 이 카드를 서영교 의원 카드를 끄집어낸 겁니다. 결국 한동훈 검사가 임종원 차장에 대한 수사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걸 말하기 위해서 서영교 의원 카드를 끄집어냈다가 여권 내부로부터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이 한동훈 검사에게는 이 실수를 만회할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실수를 만회할 뭐냐? 성창호 판사 건입니다. 성창호 판사 아시죠?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한 그 판사입니다.
근데 그 성창호 판사는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 사건 때문에 한동훈 검사의 수사팀으로부터 한번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여권 내부에서 성창호 판사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막 높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 당신 수사해놓고, 그거 왜 안 하느냐? 그럼 한동훈 검사는 성창호 판사를,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할 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참고인 신분은 그냥 없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창호 판사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피의자 신분, 다시 불러서 피의자 신분을 하게 되면은 성창호 판사는 형사 입건됩니다. 형사 입건. 그러면 재판에서도 배제가 되고 판사로서 사실상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한동훈 검사가 성창호 판사를 뭐 설사 비공개 소환해가지고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성창호 판사는 바로 사실상 탄핵을 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검찰이 성창호 판사에게 이런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또 그게 공개될 경우에 여론의 저항, 민심의 저항 결코 간단치 않을 겁니다. 자, 여권 내부가 이처럼 좀 복잡합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1심 선고집 남아있죠. 성창호 판사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은데 탄핵을 했다가는 그 카드는 한동훈 검사가 치고 있는데, 이게 또 공개가 되면 또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정치검사 윤석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사 윤석열을 수원고검장에 발령을 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 500명짜리 이동할 때 그때 검사 윤석열을 수원고검장 하면 사람도 뭐 지방으로 가는구나, 별 의미 없이 보겠지만은, 그래 살짝 묻어가 해놓고 5개월 후에 7월 달에 검찰총장 앉으면 딱 좋은데, 지금 워낙 지금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지금 검사 윤석열을 지방인 수원고검장으로 못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사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자, 수원고검장으로 못 가면은 7월 달에 검찰총장이 되기 어렵고, 또 자기가 출세하려고 수원고검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한동훈 검사를 보호해줄 방패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래 복잡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검사 윤석열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